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음속 비행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격파 중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는 최고 속도 마하 2로 비행하지만 엔진은요 반드시 아음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초음속에서 아음속으로 감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초음속 항공기를 제작하는 몇 안 되는 국가에 반열이 되었습니다. 이에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사, 예비 항공공학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초음속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왼쪽 세 권의 책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집필된 서적으로 초음속 제트 엔진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조종사와 정비사는 물론이고 일반 운용자들 사이에 기술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자, F-16 초음속 전투기 흡입구를 사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고 속도는요, 마하 2.05로 보고되었습니다. 자, 실감이 안 가죠? 시속으로는 대략 2100km 정도입니다. 자동차 최고 속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가늠하겠죠. 자, 이것은 F100 터보팬 엔진의 절단 도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투기가 시속 2000km를 넘는 속도로 비행할 때 흡입구에서 처리하는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냥 동일 속도로 유입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제트 엔진이 정상 작동을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압축기는 반드시 아음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낮추기 위한 장치가 있나요? F-16 전투기의 그 흡입구를 한번 보세요. 마치 상어 입 모양으로 전면에 큰 공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 압축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별도의 장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같은 유형의 흡입구를 피토 인렛이라고 합니다. 얼마의 속도가 적절할까요? 대략 마하 0.4에서 0.5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마하 2에서 압축기에 유입되기 전까지 마하 0.4에서 0.5로 감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충격파입니다. 자, 충격파는 경사 충격파, 그 다음에 수직 충격파, 그리고 팽창파의 형태가 있지만 흡입구에서는 수직 충격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들 충격파는 매우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어포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특수 기술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신기하죠? 수직 충격파는요, 공기 흐름 방향의 수직으로 형성된다고 해서 직선 충격파, 즉 straight shock wave라고도 합니다. 자, 충격파를 지난 공기 흐름의 방향, 그리고 속도, 밀도, 온도, 압력, 그리고 에너지 상당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충격파에 따라서 변화가 다르지만은요, 수직 충격파를 통과한 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흐름 방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흐름 속도는 반드시 아음속으로 감속이 됩니다. 자, 이외에도 정압과 밀도에도 큰 변화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흐름 방향과 속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흡입구 선상이 어느 지점에서 최종 수직 충격파를 발생시켜 흐름 방향은 변함이 없이 속도는 아음속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원하는 속도까지 감속했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비사가 들어가서요. 압축기 입구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흡입구 통로에 어떠한 장치도 없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그림은 흡입구의 측면도를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어떻죠?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름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충격파 이후에는 흡입구가 점점 넓어지면서 공기가 분리되지 않고 더 감속됩니다. 이 구조는 최종 속도를 더 낮추는 확산 형태의 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압축기에 유입되는 공기 속도는 압축기 작동의 적절한 속도까지 감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사진은 초기 엔진의 흡입구와 그 다음에 후속 기종에서 더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지름이 더 큰 흡입구를 채택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을 일명 스몰 마우스라고 하고 후속 모델을 라지 또는 빅 마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몰 마우스는요, 지름이 46.5인치 그리고 최대 23,830파운드의 추력을 생산할 수 있는 F100 엔진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항력이 낮고 스텔스 성능이 더 우수하지만 공기 흐름이 낮다. 즉 유량이 그만큼 낮고 압축기 실속 위험도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지 마우스는 지름이 50인치입니다. 더 커졌죠? 그 다음에 최대 28,600파운드의 추력을 생산할 수 있는 F100 엔진에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더 높은 공기 흐름과 압축기 실속 위험이 낮지만 항력이 더 크고 높고 스텔스 성능도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스트러트입니다. 스트러트, 즉 지지대죠. 얼음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에 형성된 얼음이요, 떨어져서 압축기 브레이드에 쳤을 때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분리판입니다. 스플리터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즉 무엇을 분리하느냐? 경계층을 분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16 전투기는 공중전을 위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기동 자세에서도요, 흡입구에서는 양질의 공기 흐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피토 흡입구는 마하 1.6 이하의 속도에서 가장 양호한 절충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15 전투기 흡입구는 F-16 전투기 흡입구와 다른 형태이고 공기를 효율적으로 감속하기 위해서 더 복잡하고 더 무거운 흡입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F-15 전투기 흡입구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요, 최신 F-35 전투기 흡입구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Diverterless Supersonic Inlet 또는 DSI 흡입구라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